우리 손바닥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저마다 다른 모습으로 새겨진 여러 선들을 발견하게 되죠. 그 중에서도 가장 굵고 길게 뻗어있는 선 하나가 유독 우리의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바로 생명선인데요. 이 손바닥 위에 작은 선 하나가 정말 우리의 수명을 결정할 수 있을까요? 인류는 도대체 왜 이 생명선에 그토록 깊이 매달려왔던 걸까요? 단순히 미신이라고 치부하기엔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수많은 사람이 이 선에 기대를 걸어왔습니다. 오늘 우리는 단순한 점술의 영역을 넘어 이 생명선이라는 흥미로운 상징을 통해 인류가 건강과 죽음, 그리고 삶의 의미에 대해 어떤 고민들을 해왔는지 그 지식의 역사 속으로 깊이 들어가 보려 합니다.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인간 본연의 염원과 불안이 어떻게 이 송금에 투영되어 왔는지 그 이야기를 함께 파헤쳐볼. 인류에게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만큼 간절한 소망이 또 있을까요? 아주 먼 옛날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모든 시대의 모든 사람들은 늘 무병장수를 꿈꿔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질병과 죽음이라는 피할 수 없는 현실 앞에서 깊은 불안감을 느껴왔던 것도 사실이죠. 이러한 보편적인 바람과 두려움은 인류 문명 곳곳에 다양한 형태로 흔적을 남겼습니다. 건강을 기원하는 재래의식이 거행되기도 했고 불로장생을 꿈꾸며 영약을 찾아 헤매는 이야기가 전해지기도 했죠. 그리고 그 수많은 흔적 중에서도 아주 특별한 형태로 나타난 것이 바로 송금, 그 중에서도 생명선이었습니다. 생명선은 단순한 피부의 주름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류가 생로병사라는 거대한 숙명 앞에서 느꼈던 희망과 절망, 그리고 삶을 향한 강렬한 의지가 오롯이 응축된 하나의 문화적 상징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는 손바닥 위에 그려진 이 작은 선을 통해 수천 년에 걸쳐 인류가 어떻게 자신의 운명을 이해하고 또 통제하려 노력했는지 엿볼 수 있습니다. 고대 유적에서 발견되는 손 모양의 안각화나 동서양을 막론하고 건강을 빌었던 수많은 제의들을 살펴보면 손이라는 부위가 인류에게 얼마나 신성하고 중요한 의미를 지녔는지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손을 펼쳐 보이면서 미래를 궁금해했고 때로는 건강의 이상 징후를 읽어내려 애썼습니다. 이처럼 생명선은 단순히 개인의 수명을 점치는 도구를 넘어 인류의 집단적인 무의식과 지혜가 담긴 거울과도 같았다고 할까? 그렇다면 이 생명선에 대한 인류의 탐구는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그리고 고대 사람들은 이 송금 속 생명선을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했을까요? 아마도 그 시작은 아주 먼 옛날 인류가 밤하늘에 별을 올려다보며 자신의 운명을 점치기 시작했던 그 시점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겁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고대 문명 속으로 시간여행을 떠나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 인도 등지에서 생명선이 어떻게 탄생하고 발전했으며 신의 계시나 점성술 혹은 질병의 징후와 어떻게 연결되어 당대 세계관의 일부가 되었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과연 고대인들은 손바닥 위에 이 선을 통해 무엇을 읽어내려 했을까요? 그 놀라운 지식의 여정을 함께 떠나보시죠. 네, 손바닥 위에 지혜를 찾아 떠나는 여정, 계속 이어가 볼까요? 우리는 지난 시간에 생명선이 인류의 오랜 염원과 불안을 담아낸 거울과 같았다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렇다면 인류는 언제부터 이 손바닥 위의 선에 그토록 깊은 의미를 부여하기 시작했을까요? 그리고 고대 문명 속에서 생명선은 과연 어떤 모습으로 처음 탄생하고 해석되었을까요? 아마 그 시작은 인류가 밤하늘에 별을 올려다보며 자신의 운명을 점치기 시작했던 아주 먼 옛날 그 시점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겁니다. 먼저 인류 문명의 요람이라 불리는 메소포타미아로 시간여행을 떠나볼까요? 이곳에서는 기원전 3000년경부터 점토판에 새겨진 송금 그림이나 점술 기록들이 발견되곤 합니다. 당시 사람들은 송금을 신의 계시를 읽는 중요한 수단으로 여겼습니다. 점성술과 밀접하게 결합되어 손바닥의 선들이 마치 우주를 움직이는 신들의 의지를 점토판에 새겨진 암호처럼 보여준다고 믿었던 거죠. 특히 생명선은 개인의 운명이나 신성한 징조를 해석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단순히 길고 짧은 선의 모양을 넘어 그 선의 굴곡이나 끊어짐 하나하나가 신의 메시지이자 다가올 미래를 예고하는 단서로 받아들여졌던 겁니다. 고대 메소포타미아의 현자들은 송금이라는 창을 통해 신의 뜻을 헤아리고 사람들의 삶에 대한 통찰을 제공하려 애썼습니다. 다음으로 찬란한 문명을 꽃피웠던 고대 이집트로 시선을 돌려보겠습니다. 이집트에서도 송금은 신비로운 지식체계의 일부였습니다. 하지만 메소포타미아가 신의 계시에 더 중점을 두었다면 이집트에서는 생명선이 점성술뿐만 아니라 고대의학 지식과도 긴밀하게 연결되어 해석되었습니다. 파피루스에 기록된 의학 문서들을 살펴보면 손바닥의 특정 부위나 선의 형태가
질병의 징후를 알려주는 중요한 단서로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사제나 현자들은 신전에서 송금을 통해 신성한 지혜를 구하고 때로는 질병의 전조를 읽어내어 건강을 지키려는 노력을 기울였던 겁니다. 손바닥 위의 생명선은 단순한 운명의 표식이 아니라 몸의 건강 상태를 반영하는 거울이자 영혼의 상태를 비추는 신성한 그림자로 이해되었던 셈이. 이제 동방의 신비로운 땅, 인도로 발걸음을 옮겨볼까요? 인도에서는 기원전 2000년경부터 수학, 수상학이라는 이름으로 송금학이 매우 정교하게 발전했습니다. 인도의 송금학은 단순히 점을 치는 행위를 넘어 우주의 질서와 개인의 운명을 연결짓는 심오한 철학적, 종교적 사상과 융합되었습니다. 특히 생명선은 개인의 카르마와 연결되어 전생의 흔적이나 다가올 운명을 보여주는 거울과도 같았죠. 베다 점성술과 결합하여 개인의 성격, 재능, 수명뿐만 아니라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까지 예측하는 복합적인 학문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송금 전문가는 단순히 선을 읽는 것을 넘어 개인의 영적 여정과 삶의 목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현자로서 존경받았습니다. 이처럼 고대 문명 속에서 생명선은 단순히 개인의 수명을 점치는 도구를 넘어 당대의 세계관과 지식체계의 중요한 일부였습니다. 밤하늘의 별자리 운행을 통해 우주의 섭리를 읽어내려 했던 것처럼 그들은 손바닥 위 작은 선에서도 신의 계시와 자연의 질서, 그리고 인간의 운명을 찾아내려 했던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정교하고 심오한 지식체계 속에서 생명선이 이해되었던 것이죠. 고대인들은 송금이라는 창을 통해 미지의 미래를 엿보고 삶의 불확실성에 맞서 지혜와 통찰을 구하려 했던 것입니다. 이 놀라운 지적 탐구의 여정은 다음 이야기에서도 계속됩니다. 고대 문명의 지적 탐구는 시대가 흐르면서 또 다른 양상으로 전개됩니다. 특히 중세 유럽에서는 생명선에 대한 해석이 이전과는 사뭇 다른 복잡하고 위험한 줄타기처럼 펼쳐졌죠. 교회의 강력한 영향력 아래 송금을 통해 운명을 점치는 행위는 종종 신의 영역을 침범하는 이단적인 시도로 간주되곤 했습니다. 신의 뜻을 거스르거나 악마와 결탁한 행위로 몰려 마녀 사냥의 불길 속에 던져질 수도 있었던 겁니다. 어두운 중세시대, 점술가들은 공개적으로 송금을 논하기보다는 은밀하게 자신들의 지식을 전수해야만 했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생명선에 대한 인류의 관심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질병과 죽음의 공포가 만연했던 그 시대에 사람들은 더욱 간절하게 미래를 알고 싶어 했습니다. 특히 14세기 중반 유럽을 휩쓴 흑사병은 인류에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절망과 불안을 안겨주었죠. 도시 전체가 죽음의 그림자에 잠식되고 수많은 목숨이 속절없이 쓰러져가는 상황에서 과연 자신의 생명선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을지 궁금해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겁니다. 생명선은 절망 속에서 한 줄기 희망을 찾거나 혹은 다가올 운명을 예감하는 서글픈 상징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생명선은 종교적 탄압과 질병의 공포 속에서도 그 의미를 잃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민간의학이나 신비로운 연금술과 결합하며 더욱 은밀하게, 그리고 때로는 더욱 강력하게 사람들의 삶 속에 스며들었습니다. 연금술사들은 단순히 금을 만들려던 것이 아니라 우주의 비밀과 생명의 본질을 탐구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인체의 미시적인 부분인 손바닥의 선들이 거대한 우주의 질서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탐색하려 했을지도 모릅니다. 송금은 인체의 신비와 우주의 섭리를 이어주는 미지의 고리처럼 여겨졌던 것이죠. 동시에 중세 후기부터는 서서히 해부학 같은 초기 과학적 탐구가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인체를 직접 해부하고 관찰하며 생명의 작동 원리를 이해하려는 시도들이 나타났죠. 하지만 당시의 지식은 아직 미약했고 송금과 같은 전통적인 해석 방식과 과학적 관점은 첨예하게 충돌하기도 때로는 기묘하게 융합되기도 했습니다. 한편에서는 송금에 담긴 미신적인 요소를 비판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손바닥의 특정선이 어떤 질병의 징후일 수 있다는 식의 초기 의학적 관찰과 연결하려는 노력도 있었습니다. 생명선은 여전히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이자 이성과 믿음 사이에서 길을 잃은 인류의 자화상과도 같았던 겁니다. 중세 유럽에서 생명선은 단순한 점술의 영역을 넘어 당시 사회의 종교적, 문화적, 과학적 복잡성을 고스란히 반영하는 거울이었습니다. 생명을 향한 간절한 염원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미지의 세계를 이해하려는 인간 본연의 지적 갈증이 뒤섞여 생명선은 끊임없이 새로운 의미를 부여받으며 그 생명력을 이어갔던 것이죠. 이처럼 서양에서 생명선이 이단과 과학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고 있을 때 동아시아에서는 또 다른 방식으로 삶의 지혜와 통찰을 담아내고 있었습니다.
유교적 세계관과 음양오행 사상이 깊이 뿌리내린 동아시아 문화권에서는 생명선이 단순히 수명을 점치는 것을 넘어 개인의 기질, 운명, 건강 상태를 종합 판단하는 상학의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동아시아에서 생명선은 단순히 수명을 점치는 것을 넘어 개인의 기질이나 운명 나아가 건강 상태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상학의 중요한 한 부분으로 자리매김했죠. 유교적 세계관과 음양오행 사상이 깊이 뿌리내린 이 땅에서는 송금의 생명선이 인생의 기륭화복을 예측하고 지혜로운 조언을 건네는 소중한 도구로 오랫동안 활용되어 왔습니다. 손바닥 위의 선 하나가 그 사람의 삶의 방향과 잠재력까지 담고 있다고 믿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과학기술이 눈부시게 발전한 오늘날 우리에게 생명선은 과연 어떤 의미로 남아있을까요? 더 이상 운명을 확정짓는 절대적인 표시로 여겨지지는 않지만 생명선은 여전히 현대인들의 마음속에서 다채로운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점집이나 전통적인 역술가를 찾는 분들 외에도 스마트폰 앱으로 송금을 들여다보며 가볍게 오늘의 운세나 성격을 점쳐보는 문화 콘텐츠로 소비되기도 하죠. 어쩌면 이는 바쁜 일상 속에서 잠시나마 자신을 돌아보고 미래에 대한 막연한 기대나 불안을 해소하려는 심리적인 위안의 한 형태일지도 모릅니다. 물론 의학적인 관점에서 생명선과 실제 건강 사이의 연관성을 탐구하려는 시도들도 꾸준히 이어져 왔습니다. 예를 들어 손바닥 주름의 특정 패턴이 다운 증후군 같은 유전 질환의 징후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일부 보고되었죠. 하지만 이러한 의학적 관찰은 특정 질병의 보조적인 단서일 뿐 생명선 자체로 개인의 수명을 예측하거나 건강 상태를 진단하는 과학적인 근거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것이 지배적인 견해입니다. 송금은 복잡한 유전적, 환경적 요인으로 결정되는 인간의 수명이나 건강을 단 하나의 선으로 설명할 수 없다는 한계를 명확히 지니고 있는 셈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현대인들은 여전히 생명선에 의미를 부여하는 걸까요? 이는 어쩌면 불확실한 미래 앞에서 길을 찾고 싶어하는 인간 본연의 심리적 욕구와 맞닿아 있을 겁니다. 생명선은 우리에게 삶의 방향을 제시하고 잠재력을 탐색하며 때로는 스스로를 더 깊이 이해하는 자기 성찰의 거울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단순히 운명을 점치는 것을 넘어 자신의 손바닥을 들여다보며 삶의 의미를 되새기고 더 나은 내일을 꿈꾸는 상징적인 행위로 진화한 것이죠. 결국 생명선은 결코 우리의 수명을 확정짓는 절대적인 표식이 아니었습니다. 대신 인류가 이 손바닥 위의 선을 끊임없이 탐구하고 해석해온 과정 자체가 바로 건강과 장수를 향한 보편적인 열망과 죽음에 대한 근원적인 두려움, 그리고 삶의 의미를 찾으려는 인간 본연의 노력을 고스란히 반영하는 거울이었던 겁니다. 이 선은 인류가 스스로의 삶을 어떻게 이해하고 또 통제하려 노력했는지 보여주는 가장 오래된 지식 스토리텔링의 흔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고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생명선은 인류의 지적 호기심과 생존을 향한 간절한 염원이 응축된 문화적 상징으로 끊임없이 변화하며 오늘날까지 그 생명력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의학의 발전 덕분에 건강과 장수에 대한 과학적인 이해를 넓혔지만 여전히 불확실한 미래 앞에서 생명선과 같은 상징에 기대어 마음의 위안을 얻기도 합니다. 결국 생명선 이야기는 과학과 미신이라는 이분법적인 틀을 넘어 더 나은 삶을 향한 인류의 영원한 질문이자 해답 찾기의 여정임을 우리에게 시사해 줍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또 다른 흥미로운 지식의 흔적을 찾아 함께 떠나보시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